히스토리를 담당하고 있는 송기영이라고 합니다. 여러 부모님들께서 지금 소중한 시간을 내서 설명에 참석해 주신 만큼 어, 그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헛되지 않도록 히스토리 5월 AP 시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학생들이 어떻게 이제 따라오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시간적으로도 너무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도록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컴팩트하게 필요한 내용 전달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요, 앞에 사진에서 이제 저의 얼굴이 너무 옛날 얼굴이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조금 옛날에 찍은 사진은 맞아요. 지금 힐소리 이제 강의를 한 지가 올해 지금 이제 강의 준비하면서 제가 떠올려 보니까 딱 20년이 되었더라고요.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기본적인 어떤 경력 사항 같은 것들을 적어 놓기는 했는데요. 이제 학생들 가르쳐 온 세월이 한 20년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뭐 어느 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뭐 어떤 학원들에서 수업을 했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뭐 이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다만, 또 얼마나 다양한 조건에서 이제 많은 학생들을 이제 만나왔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다양한 경험들이 이 학생의 어떤 약점은 뭐고 장점은 무엇이니까 내가 요거를 어떻게 장점을 길러주고 약점을 보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많은 경험들이 이제 쌓여 있어서 그게 저한테는 어떤 그 가르치는 직업인으로서는 이제 굉장히 든든한 자산이 되어 주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참 20년 전의 일이고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대학 교육이 그렇게 충실하지 않았던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냥 일반적인 사학을 전공을 한 것이 아니라 사범대에서 이제 역사 교육과를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 학교에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 환경에서 히스토리를 어떤 식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치어야 하는지에 대한 좀 실제적인 트레이닝을 받았던 것이 20년이 지난 요즘에도 되게 문득문득 떠오르면서 그때 배웠던 이게 이거구나 하는 거를 이제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참 어떤 부분에서는 이 가르치는 일이라는 것도 아무나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는 더군다나 좀 뭔가 그 어떤 그 교사의 영혼이라는 것이 좀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길게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이제 20년 좋은 어떤 그 시간들을 가져왔던 것처럼 많은 좋은 인연들을 만났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도 할 수 있는 한 오래오래 많은 학생들을 만나서 히스토리 가르치는 즐거움과 더불어서 이제 공부하는 즐거움을 학생들에게 느끼게 하고 한번 느끼게 해주고 싶은 것이 이제 저의 이제 남은 이제 포부이긴 한데요. 보시다시피 히스토리 과목이 이제 이렇게 AP에서는 세 과목이 있어요. 근데 이미 다들 결정하셨을 거고 이제 5월 시험 앞두고 계시니까 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 유러피안 히스토리 같은 경우는 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아요. 굉장히 많지 않은데 저한테서 이제 US 히스토리나 월드 히스토리를 공부를 하면서 네, 그거를 재미를 느껴가지고 선생님 찾아봐요. 내년에는 유러피안 히스토리 할래요. 뭐 네. 12학년이지만 입시에는 안 들어가지만 그래도 한번 공부해보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이 매년 한 명씩은 꼭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아직 나타나진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뭐랄까 어떤 그 히스토리는 사실 영국에서 많이 발전을 했었잖아요. 뭐 독일 뭐 이런 데도 있지만 프랑스도 있지만 그래서 그 영국식 어떤 그 엘리티즘이 살아있는 유러피안 히스토리의 정수를 맛보고 싶은 그런 학생들은 혹시 뭐 자녀분이 그런 기질이 좀 있다면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보다 많은 이제 절대 다수의 학생들은 월드 히스토리나 이제 US 히스토리를 선택을 했겠죠. 그래서 이 두 과목의 경우가 이제 제가 가장 많은 학생들을 가장 이제 많이 가르쳐 본 경험이 있는 과목인데 이 둘은 다루는 대상이 살짝 다르긴 하지만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뒤에 이제 따로 나누지 않고 그냥 같은 그 방식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뭔가 각 과목 자체의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도 나중에 따로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장 넘어가 보면은, 네, 이게 매년 AP 테스트 실시하고 나서 어디서 조사를 하나 봐요. 그 여러 과목도 한 30 몇 개 과목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제 그 과목들이 얼마나 공부하기가 어려운지, 그 다음에 또 이제 시간이 많이 드는지, 또 결과 점수가 참 얼마나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제 히스토리가
이렇게 US 월드, 유로피안 히스토리, 이제 동그라미는 응시생 수가 적으면 작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제 그 위로 올라갈수록 이거는 이제 공부하는데 투자해야 되는 노력, 시간, 이게 이제 얼마나 큰가 하는 걸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결과적으로 이게 점수가 얼마나 안 나오는가, 힘든가, course difficulty를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표시된 히스토리 세 과목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점수가 더 안 나오는 힘든 과목들, 이런 거는 대부분 다 이과 과목들이에요. 뭐 피직스, 캠, 바이오 뭐 이런 게 이제 이쪽에 포진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문과 과목 중에는 유일하게 English Literature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English Literature는 정말 이건 너무너무 사악한 그런 과목이라서 진짜 뭐 이쪽 전공을 하려고 한다든가 아주 남다른 친구들이 아니면은 거의 응시 안 하니까 사실 English Literature를 제외하고 나면 문과 과목 중에서 좀 제일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피해가기도 힘든 과목이 이제 히스토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는 처음에 이 표를 보고서 이게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의외로 그래도 점수는 나오는가 보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전체 응시생들 중에 한 10% 내외 정도로 항상 그래도 5점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 5점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이제 시간 투자, 노력 이런 거는 엄청나게 이제 많이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어느 과목보다도 지금 이 표상에서는 US 히스토리가 이제 제일 어려운, 제일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과목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US랑 월드는 제가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월드 히스토리는 뭐랄까 좀 이렇게 일반 상식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거를 미리 갖추고 있는 좀 이렇게 배경 지식도 있고, 뭐 책 읽는 것도 좀 좋아하고 이런 학생들은, 그래도 조금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반해서 이제 US 히스토리는 이게 이제 미국 역사를 미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커리큘럼이다 보니까 자기 나라 역사인데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어요? 얼마나 자세하게 가르치겠어요? 게다가 미국은 역사가 길지도 않잖아요. 한 500년 정도의 내용을 굉장히 세세하게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외울 게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두 과목을 비교해 보자면 저는 이제 US 소리는 이거는 약간 내신형 학생들에게 적합하고, 월드 소리는 조금 수능식인 것 같다, 수능형에 가까운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이미 다들 이제 뭐 결정을 해서 벌써 이제 반년 이상 공부를 해왔을 테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누구보다 잘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일단 그 전체적으로 지금 얘가 난이도가 그래도 꽤 높게 높을 수밖에 이제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에서 histori를 이제 가르치는 커리큘럼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미권에서 요거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방식하고는 분명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뭐냐 하면 우리는 좀 이렇게 역사에 대해서 이제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사실들, 지식들, 이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야, 그래도 한국 사람이 21세기를 살려면 기초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야 돼, 라고 생각되는 그런 지식들을 그거를 전달을 하고, 그거를 암기를 하고, 이런 거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영미권에서는 그 지식 자체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 사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왔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앞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려고 하는 것이 이 교과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그 생각하는 힘, 뭐 쉽게 말하면 사고력이죠. 사고력 중에서도 뭐 언어적인 사고력이 있고 뭐 수학적인 사고력이 있다면 역사적인 사고력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적인 사고력을 길러주려고 하는 것이 이 AP 히스토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어떤 지식, 사실, 팩트 이런 것들은 좀 도구와 같은 그런 겁니다. 근데 그 도구를 통해서 이제 사다리를 타고 이제 지붕으로 올라가면 우리가 이제 그 사다리는 걷어차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문제는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너무 양이 방대해. 학생들이 그 공부하는 책 보셨어요? 요새는 주로 PDF 파일을 많이 써서 실물로 못 보시는 경우도 있던데 무슨 옛날식으로 하면 백과사전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AP 텍스트북 자체가. 그리고 그거를 학생들에게
막 매주 한 챕터씩 막 읽어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막 죽으려고 하죠, 학생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알아야 할 지식들을 가장 뭐랄까 잘 정리를 해서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스킬,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강사에게는 좀 중요하고 또 이제 좋은 강사를 만나서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근데 거기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 지식들을 바탕으로 이거를 어떻게 종합해서, 이걸 어떻게 분석해서, 이걸 어떻게 내가 필요한 부분에 맞춰서 어떤 그 종합적으로 그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 historical thinking skill, 그거까지를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정말 그 찾아보기 힘든, 그리고 저도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고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되게 궁극의 어떤 가르치는 스킬인 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 그 제가 그래도 이 3, 4월 실전반을 통해서 좀 학생들에게 좀 다양하게 다방면으로 좀 맛보게 해주고 싶은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제가 지금 계속 아유 어렵다 힘들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은 자꾸 겁만 주고 이 뭐예요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딱 보시면 굉장히 좀 고색 창연해 보이죠? 이게 2008년인가 9년인가 자료였던 것 같은데요. 당시에 제가 막 귀국해서 외대부고 1기부터 한 4기 정도까지 학생들을 가르쳤었어요. 근데 그때는 학부를 유학을 가는 게 이제 막 되게 붐을 이루고 있던 때여서 국제반이 세 반이나 있었고 한 반 인원이 한 40명 가까이 됐었어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거의 모두가 다 AP 월드 히스토리를 시험을 봤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한 100명 정도의 표본은 굉장히 좀 지금 어디서 보기 힘든 되게 신비성 있는 표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이 시험이 멀티플 초이스 섹션이 있고 프리 레스폰스 섹션이 있고 둘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객관식 시험 보시면 이제 학생들을 넷으로 나눠놨습니다. 하이스트 포스부터 로이스트 포스까지. 근데 이제 이 중에 회색 막대기는 전체 응시생들을 상황을 이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다 평균적으로 25% 되어 있죠. 그리고 까만 막대기가 당시에 제가 가르치던 학교의 학생들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들 뭐 외대부고니까 이제 학생들 잘 하겠지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 90% 이상이 하이스포츠에 들어와 있어요. 멀티플 초이스 섹션의 경우에는 그래요. 그런데 프리 레스폰스 섹션의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압도적이지는 않아요. 지금 보면 하이스포츠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이 한 a little bit less than 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종합한 파이널 그레이드가 어떻게 나왔느냐? 자, 5점 받은 사람이 지금 50% 조금 넘었었거든요. 100명 정도 중에.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객관식에서 잘하는 거는 한국 학생들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실제로 점수를 좌우하는 거는 이거는 프리 레스폰스 섹션 에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자료죠. 그리고 이 에세이를 이렇게 강조한다는, 에세이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암기 위주의 어떤 주입식 교육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되고 요거를 풀어서 이제 응용할 수 있는 그런 historical thinking 스킬을 이 히스토리에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비중이 높게 이제 평가를 하는구나라는 걸 이제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에세이를 쓴다는 건, 특히 긴 에세이를 쓴다는 거는 이 친구가 얼마나 뭐랄까 논리적인 사고를 할 줄 알고, 그다음에 이제 가진 지식을 잘 활용할 줄 알고, 그 과정에서 뭔가 어떤 논지의 전개는 얼마나 자연스럽게 되는지, 영어 표현은 또 얼마나 또 어색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잖아요. 그리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에세이 섹션이 그만큼 절대적으로 비중이 높고 제가 강조를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뭐 객관식은 그냥 암기로 해결이 됩니까 하면은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 이 자료는 옛날 자료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래도 조금 편한 구석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외운 걸로 커버가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한 10년 전부터 확 바뀌어가지고 모든 객관식 시험도 다 자료를 줍니다. 그 자료를 분석해서 그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응용해서 풀 수 있는 그런 객관식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뭐 이제는 그냥 무작정 외우기만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더 없어졌어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 이 강조하고 있는 그런 에세이, 그게 도대체 뭐 얼마나 힘드냐라는 거를 또 한눈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떤 친구가 썼던 그 되게 잘 쓴 거예요. 그 만점 받은 그 DBQ 에세이 샘플을 한 편 가지고 왔는데요. 이것도 좀 몇 년 된 자료라서 요즘에는 이렇게 핸드라이팅을 안 하는데 한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식으로 시험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이렇게 네 페이지나 시간도 많이 주지도 않아요. 한 시간 줘요, 딱 한 시간. 한 시간 동안 자료, 다큐멘트를 한 7개 정도를 주고 요거를 분석해서 주어진 프롬프트에 이제 답을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이제 DBQ 에세이인데 요거 아마 지금 학생들이 한창 학교에서 그 GPA 때문에 고민 많이 하고 있을 그런 부분입니다. 그 에세이가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짧은 에세이가 하나 있고, 짧은 에세이는 정말로 한 패러그래프 정도로 끝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긴 에세이가 두 종류가 있는데, 긴 에세이 중에서도 자료를 주고 쓰게 하는 게 DBQ고요. 그 다음에 그냥 문제만 띡 주고 쓰게 하는 게 이제 Long Essay Question이라고 있어요. LEQ라고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처음에는 이 DBQ를 너무 힘들어해요. 너무 힘들어. 저도 어제도 제가 그 DBQ 시험 앞두고 너무 힘들어요 하며 저 수업을 요청한 친구가 있어서 밤늦게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historical documents를 이제 분석하는 것 자체를 좀 이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고, 그걸 7개나 막 주고 1시간에 써내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막 다들 멘붕에 빠져가지고 DBQ 너무 어려워 막 이러는데, 사실은 요거는 그래도 훈련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빨리 올라오는 편이에요. 학생들의 그 역량이. 나중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DBQ는 그래도 자료를 주니까 좀 할만해요. 내가 그 자료를 분석만 하면 거기에 의지해서 뭐라도 어떤 내용이라도 그래도 그 써낼 수가 있어서 그래도 요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힘든 거는 long essay question, LEQ인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 시기가 보통 이제 그래도 한 3월, 4월 정도 되면 그 소리가 가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친구들은 그래도 좀 잘 따라오고 이제 좀 이렇게 좋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이제 그런 친구인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짧은 에세이부터 그다음에 이제 DBQ, 다큐멘트 분석하는 훈련부터 해서 정말 아무 자료도 주어지지 않는 그냥 문제만 띡 주어지는 그런 에세이에 대해서도 자기 생각을 배운 내용과 관련 지어서 이렇게 길게 그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힘.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그 historical thinking skill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을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에세이 파트고 그래서 컬리지 보드에서는 에세이의 비중이 체감적으로 굉장히 높다. 절대적으로도 객관적으로도 제시하고 있는 비중이 높지만 그거보다도 체감적으로는 훨씬 높다. 이제 그렇게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가르쳐야 학생들이 이 부분에 이제 능력을 좀 향상을 시킬 수가 있을까? 그리고 지금 1년 코스를 보통 수강을 하고 계시니까 이제 그중에 이미 한 3분의 2 정도는 진행이 된 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한 2달, 석 달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해야 가장 그래도 5월 시험에 효과적으로 대비를 할 수가 있을까? 예, 저는 이런 식으로 지금 실전반 커리큘럼을 짰어요. 요게 뭐 참 써볼까요? 이게 보통 이제 한 3월에 잘 안 써지네요. 3월에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4월에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다른 과목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실전반에서 모든 걸 그냥 촉정리만 하고 계속 문제풀이만 하고 이렇게 진행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히스토리는 아까 그 표에서 보셨다시피 공부해야 될 양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하지 않고서는 총정리라는 것이 힘듭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이제 3, 4월에 진행을 하게 될 내용들이 보통 20세기 역사, 유닛으로 따지면 7, 8, 9 정도에 해당되는 구간인데 그 구간을 빼놓고 바로 총정리를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구간이 되게 또 그 출제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옛날 얘기보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과 가까운 시대에 벌어진 일들이 지금 현재 영향을 많이 주고 있고 그것이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지식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 AP 그 컬리지 보드에서. 그래서 이제 그쪽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좀 꼼꼼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3월에 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나면 이제 전체 범위에 대한 총정리와 문제풀이를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미리 항상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과목의 특성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히스토리는
개념 강의와 그 문제풀이라는 게 이렇게 딱 떨어지게 분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개념이 안 잡혀 있는데 그냥 막 문제만 풀린다고 해서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가 절대 않아요. 그래서 20세기 역사 개념 수업을 할 때에도 저는 그날그날 배운 내용을 항상 그 관련된 기출문제를 통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다시 이제 응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점점 늘어나겠죠. 그리고 이 워크 테스트의 경우에는 이거는 제가 작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워크 테스트도 계속해서는 막 그렇게 막 엄청나게 필수적이거나 막 워크 테스트를 막 반복적으로 봐가지고 학생들이 뭘 더 잘하게 된다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시험 전에 한 번쯤은 그 시험과 비슷한 세팅에서 진행을 해보는 게 학생들이 좀 마지막에 되게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는 모크 테스트를 시험 직전에 가장 비슷한 세팅에서 근데 원래대로 하려면 컬리지 보드 그 포맷대로 하려면 한 번에 한 3시간 반 정도를 계속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지가 않거든요. 학원 상황에서는. 그래서 한 이틀에 나누어서 그렇게 이제 시험 직전에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총 12회차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2월 말 3월 초에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직접 제작한 교재를 쓰고 있는데요. 저는 수업 시간에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정식 텍스트북만큼 좋은 교재 없고, 이거를 최대한 열심히 많이 읽어내는 것이 히스토리 공부의 가장 왕도다, 로열 로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너무 많이 걸리니까 시간이. 그래서 그걸 좀 압축해서 뭔가 좀 정리를 해서 학생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제가 기본 교재를 만들어서 쓰고 있고요. 요거는 그야말로 이제 기본 교재이고, 이제 실전반에서는 이제 문제풀이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수시로 뭐 필요한 기출문제 자료들 어디서 뭐 힘들게 구해온 그런 뭐 암흑의 경로를 통해서 구해온 그런 자료들 이런 것도 이제 배포를 좀 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이제 수업 중에 이제 배운 기본 개념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숙제를 내줘서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그 다음에 기본적인 어떤 표현력이 괜찮은지, 뭐 이런 것들을 수시로 이제 피드백을 주면서 이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이 친구는 뭐랄까, 이거는 좀 초반, 10월이니까 이거는 좀 초반 진도이긴 했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뭐라고 이제 그 데피니션을 자기 나름대로 적어 온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피드백을 남겨주면, 좀 노력을 하는 친구들은 다시 써서 검토를 받으려고 하기도 하고, 뭐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읽어는 보면서 조금씩 조금씩 다음 회차 숙제, 다음 회차 숙제에서는 조금 그래도 더 정성을 들이고 조금 더 나아지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요거를 꾸준히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는 이제 여름 수업, 가을 수업, 겨울 수업까지는 아주 의미가 있고, 이제 실전반에서는 사실 한 3월에 20세기 개념 나갈 때는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이 정도의 공부는 이제 앞에 내용들은 좀 이제 미리 되어 있다는 걸 가정을 하고 총정리를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중에 이런 식으로 제가 수시로 요새 저 그 구글 닥스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여기 학생들을 다 들어오게 해서 즉석에서 자 오늘 배운 내용 우리 엔라이트먼트 배웠잖아 그와 관련된 FRQ 이런 거 옛날에 나온 적 있었어 자 이런 거 나오면 너네도 어떻게 쓸래 자 지금부터 5분 시작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쓰게 해요. 그리고 써낸 거를 이제 제가 이제 검토를 하면서, 야, 요거는 틀렸다. 요 부분은 표현을 바꿔봐라. 너 요거 다른 버전으로 다시 한번 써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즉석에서 이제, 티칭을 하는데, 요게 반응이 좋아요. 근데 반응이 좋고, 요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는 학생 수가 막 너무 많아지면 힘들지만, 그래도 한 10명 내외까지는 이제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이제, 이런 식의 지도를, 실시간 지도를 안 받아본 학생들이 한번 받아보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하고,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바로바로 감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짧은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수업 중에 검토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긴 에세이는 수업 중에 소화하기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숙제를 내줘요. 이제 숙제를 내주고, 요거 이제 어떤 친구가 이제 써온 그 DBQ인데 이게 이 친구가 처음 써본 거여서 내용을 정말 간신히 양적으로도 그렇고 필요한 어떤 스코어링 포인트도 그렇고 간신히 이제 한 편을 완성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밑에 이제 빨간색으로 채점을 해봐줬고 그래서 이거 이대로 쓰면 한 몇 점 정도 예상된다. 그리고 각 내용에 대한 분석을 여기 이제 피드백으로 이제 남겨줬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에세이 지도가 진행이 되고요. 현실적으로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지만 그렇게 이게 시간이 저한테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일이라서 아주 많이는 못 해봅니다. 그렇지만 3, 4월 중에 그래도 한 두 번, 세 번 정도는 제가 정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AI 시대잖아요. 너무 좋아요. 제가 여러 가지로 저도 지금 그 AI의 도움을 받는 그런 어떤 방법을 궁리를 해보고 있는데, 학생들 에세이 같은 경우에도 제가 분석을 해놓고 AI한테 한번 분석해보라고 이제 맡겼을 경우에 그 결과가 거의 동일하고, 어떨 때는 이게 속도를 빨리 해주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야, 너희들이 정말 의지가 있다면 이제는 나한테 매달릴 시간 없으면 너네도 그때그때 챗GPT한테 한번 이거 검토해봐 달라. 이거 개선 좀 알려달라. 이렇게 도움을 구하라고 그렇게 저는 안내를 해요. 그리고 그거를 정말 잘 활용하기만 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I 도움을 받던 아니면 제가 정식으로 들여보든 이런 식으로 이제 긴 에세이를 지도를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전 문제풀이반의 커리큘럼과 그 안에서 이제 그 진행되는 방식들을 제가 이제 조금 다 이제 소개를 드린 것 같고요. 보시다시피 자체 교재 활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글 클래스룸과 닥스를 활용해서 수업 자료와 과제를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든 수업은 저희가 녹화를 해놨다가 공식적으로 그 VOD를 이제 제공을 해드립니다. 요게 이제 결석한 친구들은 그걸 보면서 좀 커버를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수업을 듣긴 했는데 다시 복습을 하고 싶다 이런 학생들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줌으로도 이제 들어올 수 있고 프로도 올 수 있고 뭐 5% 오다가도 뭐 힘들면 집에서 아프면 뭐 줌으로라도 참관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최대한의 어떤 그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그 수업할 수 있는 여건을 들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놨다는 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표가 정해져 있으니까 3월 중에는 봄방학 때 인텐시브하게 5회차를 수강을 하실 수도 있고 주말반으로 3월 내내 이제 수강을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5회차까지 수강이 된 뒤에 6회차부터는 4월부터 이제 본격 실전 대비 문제풀이반으로 모두가 이제 합류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코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냥 끝내기가 아쉬워서 학생들의 카톡 메시지를 조금 그래도 편집을 해봤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길게 이제 자기 상황을 막 그 하소연을 하고 막 시험 결과를 이야기하고 이제 이런 친구들 되게 인간미가 살아있는 메시지만 위주로 이제 한번 그 올려봤습니다. 네.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 올해에도 많이 만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그 소통의 과정을 통해서 5월 시험에서 이제 좋은 결과를 받고 또 학생들의 어떤 그 앞으로의 어떤 미래에 좀 마음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물론 나중에는 다 잊어버리겠지만 그래도 순간순간 다 같이 한번 누려봤으면 많이 누려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끝으로 저의 수업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생각보다 너무 길어졌어요. 오늘까지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